더트론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의 숨겨진 비화까지 전해드리는 트롯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트롯을 잇게 해주신 큰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고 현철 선생님이신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트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들으며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가요계를 계속 밝혀주실 고현철 선생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고현철 선생님, 트롯 4대 천왕이라고 불리며 트롯 전성기를 이끄셨죠. 네, 맞습니다. 고현철 씨는요, 1988년 봉선화 연정으로 가요대상을 받으면서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씨와 함께 8, 90년대에 트롯 4대 천왕으로 트롯의 부흥기와 전성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억이 정말 나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유쾌한 아저씨로 기억했어요. 가창력이 되게 뻥 뚫리잖아요. 맞아요. 뻥 뚫리고 굉장히 환한 웃음으로 되게 트로트도 즐거울 수나 있구나를 저 어릴 때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그 당시 침체에 가던 트롯을 활성화하는 데 정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1990년대부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거의 매년 각종 가요 예술 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1998년에는요. 한국 여론조사 설문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가수 부문 40대와 50대 선호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도 있는데요. 2007년이었어요. 녹화 도중 계단에서 추락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부상이었냐면요. 갈비뼈가 좀 부러졌어요. 근데 당시 의사는 이후 3주 정도의 입원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현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관객과의 약속이고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온몸에 붕대를 감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의 노래 사랑은 정말 계속됐습니다. 이후에도 I love you, 나쁜 사람이야 등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방송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현철 선생님의 그 마지막 방송은요. 2020년 11월이었어요. 당시에도 약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봉선화 연정을 부르면서 정말 웃으면서 부르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간간히 그 이후에도 지방 무대 행사에도 좀 오르면서 노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트롯을 새겨서요. 마치 희로애락을 그린 하나의 노래 같은 인생을 사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하나의 노래 같은 인생이란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트롯의 큰별이시고 트롯의 전성기를 이끌어 주셨지만 사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수가 되는 그날까지 집안도 일단 유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수가 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4대 천왕이라고 하니까 와, 당연히 처음부터 되게 처음부터 맞아요. 빅스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무명 기간이요, 정말 길었던 가수입니다. 일단 여러분, 70년대 대스타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70년대 대스타. 일단 뭐 70년대라면 낭만의 70년대 아닙니까? 그쵸, 그쵸. 예. 저는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네. 맞아요, 이미자 선생님도 왕성히 활동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뭐 남진 선생님 계시고 맞아요. 정확합니다. 역시 후배들이 정확한데요. 일단 현철 씨가 데뷔하던 그 시기에는 언론도 그렇고 대중도 그렇고 남진파, 나훈아파 이래서 정말 맞아요, 가요계가 맞아요. 두 개로 그냥 반으로 정확히 딱 나눠져 있을 때였어요. 네. 이 두 대스타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8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사실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대에도 점서로 서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철 씨가 이에 대해서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회상을 한 적이 있어요. 1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와. 주로 월세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단칸방이었고 친구 집에서 새빵
세상을 살기도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봉지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봉지쌀, 나 왜 알고 있죠? 봉지쌀을 사 먹은 적도 있었고 연탄도 이렇게 낫장으로. 창고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낫장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씩 이렇게 불 꺼지면 사고 불 꺼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낫장으로 사면서 추위를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이 가요계를 꾸준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20년이라니 사실 그렇게까지 힘든 시기가 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맞아요. 2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정말. 네, 그래서 제가 한 일화를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987년에 한 방송사에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 위문 공연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당연히 이제 최고의 라인업을 꾸렸죠. 그래서 주현미, 현숙, 조용필, 김연자 진짜 어마어마한 대스타들로 이렇게 라인업을 꾸려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아시죠? 알죠, 알죠. 네, 현철 씨가 바로 그때 당시에 이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철 씨가 이 곡으로 활동을 할 때도 약간 얼굴 없는 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컨셉이 그랬던 게 아니라 그만큼 인지도가 조금 없었던 시절이었죠. 당시에 리비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이제 고국에 있는 부인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정말 엄청나게 듣고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사에다가 그 현철 씨를 라인업에 꼭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같다. 네, 그래서 현철 씨가 이 라인업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현철 씨가 이제 리비아로 이제 떠나기로 해서 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제작진들이 현철 씨를 못 알아보고 뭐 리비아로 가는 근로자로 약간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좀 많이 없었던 현철 씨였는데 곡에 대한 인기는 정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듬해 봉선화 연정으로 정말 대박이 났죠.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그리고 이 곡으로 현철 씨는 한 방송사 가요 대상을 거머쥐셨는데 그때 당시에 현철 씨가 대상을 수상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는 모습이 네. 정말 전 국민을 정말 울컥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영상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진짜로 하루 종일 울었을 것 같아요. 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최근에 봤는데 그 영상을 그 시상자 품에 안겨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데 보는데 약간 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진짜 태진아 네, 선배님하고 영상이었어요. 김웅국 선배님도 같이 이렇게 맞아요. 부둥켜 안고 우시는 모습 보고 와, 저도 진짜 같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저도 이 영상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근데 방금 박군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은국 씨가 그 현철 씨 이름 호명이 됐을 때 굉장히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태진아 씨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철 씨가 상 받으러 가기 전에 굉장히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너무 많이 우셨어요. 너무 많이 울고 MC분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요계 생활을 20년을 했다고. 근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하다.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후배 동료 가수들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뭐 이지연 씨나 이런 어떤 다른 가수분들도 굉장히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좀 눈물바다의 그런 시상식 현장이었는데요. 우리 가요계에 좀 두고두고 남을 그런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요. 현철 선생님 히트곡 정말 많잖아요. 젊은 가수들도 참 많이 즐겨 부르고 또 우리 현철 선생님 곡 무대까지 자주 꾸미는 걸 봤는데 우리 기자님들은 우리 현철 선생님의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진짜 좋아하거든요. 최고의 러브송이죠.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늘 그거를 흥얼거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좋았고 그 가사가 되게 간단하면서도 정말 콕 박히잖아요.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이게 왜 더 진심으로 와닿았나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 현철 씨의 진심이 정말 잘 담긴 곡이거든요.
그 아까 현철 씨가 무명 가수 시절이 굉장히 길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만큼 아내분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새빵살이를 전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현철 씨는 가요계를 떠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아내에게 바치는 곡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작곡을 하신 곡이 바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야. 그래서 과거 여러 인터뷰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을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꼭 이 곡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연들을 보면 정말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찬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현철 씨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원래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또 현철 씨도 생전에 이 곡을 참 좋아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사가 진짜 이 현철 씨의 삶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몸이라지만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사실 저는 현철 씨 그 조문도 갔다 왔거든요. 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현철 씨 그 아내분이랑 친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그 현철 씨 그 댁에도 갔었고, 아, 어릴 적에. 네, 그래서 좀 그럴 정도로 어떤 좀 인연이 있었는데 그 이제 조문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 아내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말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래도 이제 귀는 들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아내분이 귀에다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마이크 들고 자유롭게 즐겁게 뛰어다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분 동안 눈물이 계속 엄청 흐르셨대요. 그 현철 씨가. 와, 진짜요? 네, 진짜로 계속 눈물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시는데 눈물 엄청 흘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 임종 전에 그 가족들이 본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랑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머니께 또 허락을 받고 그 기사도 내고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뭔가 마이크를 들고 하늘에 가서 뛰어노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아내분도 너무 멋진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현철 씨의 그 이야기도 너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하늘의 별이 되셔서 이 영원히 우리 가요계를 환하게 비춰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디선가 저희 후배 가수들을 늘 축복해 주실 현철 선생님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네, 최정아 기자님은 혹시 어떤 곡 좋아하시나요? 아, 전 실제로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 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나 너무 좀 잘 부르지 않았어, 이번에? 잘하세요. 나 이번에 좀 잘 저희 부른 것 녹화 같아. 중에 가장 잘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하나 다 씹어가지고. 나 이번에 좀 잘 부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불렀어요. 나 좀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앞서 이 언급됐었던 곡들은 이야. 물론 다 명곡이지만 그쵸.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곡만큼은 사실 어떤 장소에서 불러도 이제 마이크를 바로 이렇게 딱 건네기만 하면 바로 떼창이 나오는 맞아요. 바로 그런 노래잖아요. 이 현철 씨가 생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이나 외국 공연에서 트롯을 부르면 한마음 한뜻이 된다. 고상한 대학 교수도 이 술자리에선 트롯을 부른다. 그게 우리 가요의 힘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곡이 우리 현철표 이 트롯의 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현철 선생님의 노래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남혜영 기자님,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철 씨는요, 그 후배들이 본인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이 후배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내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내가 가수 현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간호사분들한테 자신의 노래 한 3곡 정도 불러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측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노래를 사랑하고 내가 현철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이 공간도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트로트가 너무 대세지만 그에 앞서 현철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트로트 연예 뉴스를 할 수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내분의 말씀처럼 이제는 아픔 없이 편안한 곳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롯의 별 그의 음악과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현철 선생님, 그곳에서는 편찮으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하는 그런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